첫 번째, 뱉는 것이 몸 기억이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실제 뱉는 것은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법, 신발끈 묶는 법에 대해서 운동역학과 생리학 이론을 모두 동원해서 열띤 강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직접 자기가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머리로 배우는 시간보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배운 걸 몸에 익히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데 채는 쥐어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스윙의 운동 역학에 대해 몇 시간씩 가르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피아노를 배우러 갔는데 피아노 연습실이 아니라 칠판 앞에 의자가 가득한 강의실만 있는 학원이라면 얼마나 더 다니실 건가요? 또 골프 프로나 피아노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 프로나 선생을 만나는 시간보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더 긴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앞으로 다른 그 어떤 영어 강의, 학원, 책을 접하시든 강의, 학원, 책에서 배우는 내용은 출발점일 뿐이며 이걸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골프나 피아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골프, 피아노, 영어 여기에 강사라는 말을 붙여도 셋 다 어울리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셋 중에 영어 강사와 제일 거리가 멉니다. 보통 생각하는 영어 강사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죠. 저는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트럭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문법 강의를 만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거든요. 제가 더 잘하는 건 영문법 설명보다는 영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영어 강사보다는 골프 프로나 피아노 선생에 가까운 이유죠. 이 사람들은 골프나 피아노를 가르치는 걸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아니고 골프나 피아노 그 자체를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것과 영어 문법 규칙대로 말할 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말할 줄 아는 것, 쓸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저만큼 적합한 경험과 연구를 한 사람은 한국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한 강의는 문법이 아니라 영어 습득법에 대한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고 무료로 보실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골프 연습장과 피아노 학원에서는 종종 프로가 실제로 스윙하는 모습, 선생님이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강사가 실제 영어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원어민 강사 빼고. 저도 한국에서 자라면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많은 강사들을 만났지만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흔히 남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입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라고 하면 못하면서 TV 앞에만 앉으면 말로만 메시급 축구 도사로 변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저는 입영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입문법 도사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제 몸으로 배우는 영어 말하기의 원칙 세 번째, 완전히 몸으로 익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몸으로 아는 것에 대한 좋은 얘기만 했는데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익숙해지면 쓸 때는 빠르지만 배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머리로 아는 것은 쓸 때는 느려도 배우는 건 빠릅니다. 골프를 배울 때 머리를 고정하고 공을 끝까지 바라봐라 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누구나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스윙을 반복해도 몸에 잘 안 익혀지는 경우가 많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엔 S가 붙는다라는 문법 규칙은 금방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자꾸 틀리게 됩니다. 수많은 반복을 거쳐야만 틀리지 않고 소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언어의 규칙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의 강의 환경에서는 진도 나가는데 바빠서 학생들에게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피아노 선생이 내가 지난번에 배운 것을 쳐보라고도 안 하고 이 악보집을 빨리 끝내야 한다면서 매 시간마다 계속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몸보다 빠르기 때문에 머리로 배우면 실제로 바뀐 건 없어도 뭔가 바뀐 것처럼 아직 쓸 수는 없어도 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안다고 끝이 아닌데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모르면 쓸 수가 없는데 마치 골프 연습장에서 머리 고정, 공을 끝까지 봐라, 오케이, 다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프로의 벙찐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런데 왜 새로운 걸 안 알려주냐고 맨날 똑같은 것만 한다고 재미없다고만 하면서 연습장에도 안 나가면 실력은 제자리겠죠. 액션 배우이자 무술가인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fear not the man who has practiced 10,000 kicks once, but I fear the man who has practiced one kick 10,000 times. 만 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으나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어줍잖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완전히 내 것으로 익힌 한 가지의 발차기가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라는 말 아닐까요? 저희 토종 네이티브의 철학도 그와 같습니다. 사실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2000 단어가 영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0단어면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 수준의 단어인데요. 관건은 이 2000단어를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뱉을 수 있도록 깊이 알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 즉 쓸 수 있을 때까지 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몸으로 배우는 영어 말하기의 원칙 3가지. 실제 뱉는 것은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야 한다. 머리로 배우는 시간보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배운 걸 몸에 익히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완전히 몸으로 익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3가지 원칙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레디? 준비되셨나요? 말하기 실력 이꼴 실제 몸을 움직여서 익힌 시간. 이게 답니다. 별거 없습니다. 말하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어민들이요? 아기 때 이 시간을 다 채운 겁니다. 어렸을 때 외국 가서 잘하게 된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채운 겁니다. 어학연수 가도 안 늘었다고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입을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머리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그만 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엄한 교수님 말 시소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죠. 머리 기억과 몸 기억도 그와 같이 한쪽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다른 쪽이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머리로 배우면 배울수록 몸 기억을 만드는 데는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꼭 약속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영어 말하기, 진짜 영어의 다른 건 몰라도 이 말하기를 생각할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다시는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never again. 이거 하나만 되면 이미 절반은 된 겁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직접 입을 움직이면서 배워라 라는 비슷한 말을 이미 이전에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아직 영어 말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듣고 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진짜 절대 잊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지금까지 모은 영어에 관련 연구를 총동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솔직히 이것만 되시면 저는 진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서 딱 보고 끝내셔도 돼요. 근데 뭔가 허전한 느낌 안 드세요? 아 맞다. 맨 처음에 네이티브 뇌 연구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죠. 2가지 방식, 의식적, 무의식적 둘 중 어떤 게 네이티브의 뇌 패턴을 만들었는지. 자, 답을 공개합니다. 답은 2번째 방식, 무의식적 방식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답을 맞추셨나요? 사실 정답을 맞추셨더라도 여전히 이게 왜 어떻게 네이티브 뇌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점은 풀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비디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